남편은요? 잠들었어요. 이 두 마디가 한 가족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한적한 캠핑장, 텐트를 치는 여자, 그리고 의문의 남자. 동생은 확신했어요. 언니가 불륜을 저질렀다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가을 밤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드는 캠핑장이었어요. 35의 미영 씨가 혼자서 텐트를 치고 있었죠. 결혼한 지도 벌써 7년째였지만 이렇게 혼자 떠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또 출장을 갔거든요. 그것도 한 달이나 되는 긴 출장이라 집에 혼자 있자니 답답하고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어디든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던 거죠. 캠핑용품점에서 빌린 1인용 텐트를 펼치며 팔을 주물렀습니다. 혼자 치느라 온몸이 뻐근했거든요. 해가 완전히 떨어지자 캠핑장 곳곳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전등 불빛이 켜질 때마다 딸깍 하고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속이라 그런지 어둠은 순식간에 깊어졌어요. 낮 동안 시끄럽게 뛰놀던 아이들 웃음소리도 멎었고 어른들 대화 소리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사람 소리가 줄어드니 오히려 주변이 더 낯설고 으스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컵라면을 먹고 침낭에 몸을 뉘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곧 화면을 껐습니다. 어차피 바쁘다고 답도 없을 테니 굳이 연락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코끝을 간지리는 낯선 냄새였죠. 처음엔 누가 바비큐라도 하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스 냄새처럼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스? 불안한 마음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혹시 휴대용 버너에서 새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일어나려는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발자국은 천천히 그러나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텐트 왼쪽에서 시작해 정면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마치 누군가 제 텐트를 한 바퀴 돌며 살피는 듯 했어요. 누구지?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발자국이 입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혹시 그 소리가 밖에서도 들릴까봐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숨을 죽였어요. 이 늦은 밤 혼자 있는 여자의 텐트를 맴도는 이유는 좋을 리 없었죠. 순간 뉴스에서 본 캠핑장 범죄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일일이를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파는 겨우 한 칸뿐이었죠. 손은 덜덜 떨리고 관리소 번호를 찾으려 해도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괜히 소동만 되는 건 아닐까? 망설이는 순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지퍼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건드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확실해졌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지퍼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었죠. 숨이 막히는 듯 입에 손을 대고 숨을 참았습니다. 지퍼가 한 칸, 또 한 칸 풀릴 때마다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안 돼. 저도 모르게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휴대폰을 붙들고 어떻게든 관리소에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해도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지퍼가 반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친절하게 다가온다는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지퍼가 끝까지 열렸습니다. 큰 덩치의 남자가 텐트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키가 크고 어깨가 넓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온몸을 꽉 조여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텐트 입구에 서 있는 큰 남자의 실루엣은 얼굴이 보이지 않아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 그림자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죠. 그런데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소 직원입니다. 혹시 괜찮으신지 확인차 왔습니다. 관리소 직원이라고요? 순간 안도의 숨이 나오려 했지만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늦은 밤에 갑자기 나타난 남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여전히 손끝이 떨렸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용기를 내어 말하자 남자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켜 얼굴과 목에 걸린 직원증을 비춰 보였어요. 강호라고 합니다. 이곳 캠핑장 관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불빛에 드러난 얼굴은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그러나 마음속 경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왜 오신 거예요? 강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가스냄새 신고가 들어와서요. 혹시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 분명히 느꼈던 그 낯선 냄새였거든요. 네, 아까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는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근처 캠핑카에서 가스가 조금 새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치를 끝냈다고 했습니다. 혹시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없는지도 확인하러 온 거라고 했어요. 저는 서둘러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혼자 캠핑 오신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자라고 솔직히 말하는 게 과연 안전할까요? 아무리 관리소 직원이라지만 낯선 남자에게 혼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1인용 텐트가 증거처럼 버젓이 눈앞에 있으니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 대답을 듣자 강호 씨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혼자 캠핑은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캠핑장을 선택한 거예요. 변명하듯 말하자 강호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밤에는 관리사무소도 문을 닫고 다른 캠핑객들도 대부분 잠들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받기 쉽지 않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주변은 고요했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달려올 사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캠핑장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묻자 강호 씨는 잠시 말을 고르듯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이어갔습니다. 야생동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기도 하죠. 또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간혹 나쁜 의도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텐트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거나 더 안 좋은 일을 꾸미는 경우도 있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막연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 같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강호 씨는 차분하게 제안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만이라도 관리소 근처로 텐트를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거긴 CCTV도 있고 비상벨도 있어서 훨씬 안전합니다.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뭔가 찜찜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호의로만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걸까요? 지금 당장 옮겨야 하나요? 꼭 지금은 아니어도 됩니다.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도와주겠다는 말이 오히려 더 망설여지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옮기긴 벅차지만 낯선 남자의 손길을 받는 것도 불편했거든요. 일단 생각해 볼게요. 애매하게 대답하자 강호 씨는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천천히 결정하세요. 혹시 필요하시면 관리사무소로 연락 주시고요. 그러면서 작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제 개인 번호도 있으니 급한 일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받으며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친절한 관리소 직원일까요? 아니면 그럼 조심히 계세요. 강호 씨의 인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텐트 지퍼를 다시 올리며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단순한 안전 점검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강호 씨가 떠난 뒤 텐트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들었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가스 냄새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다른 캠핑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걸까요? 근처에도 텐트가 여러 개 있었는데 유독 제 텐트만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소 직원이라면 낮에 순찰을 돌았을 텐데 제가 혼자 들어온 걸 모를 리 없잖아요. 체크인 기록도 남았을 테니까요. 저는 그가 건네준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강호, 캠핑장 관리소 직원. 겉보기엔 문제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누구든 명함쯤은 쉽게 만들 수 있죠. 휴대폰 신호가 약했지만 억지로 캠핑장 홈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직원 소개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어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말 관리소 직원이 맞는 걸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강호 씨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지만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했다는 걸까요? 대부분 캠핑객은 벌써 잠든 듯 조용했는데요. 게다가 신고였다면 두세 명이 함께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텐트를 관리소 근처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럼 어디로 간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산속의 밤은 숨막힐 만큼 적막했어요. 다른 텐트에서도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불빛은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한 텐트 앞에 멈췄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옮겨 다녔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사람 같았습니다. 또 온 건가? 숨을 죽이고 그 불빛을 지켜봤습니다. 결국 그 빛은 제 쪽으로 향해 다가왔습니다. 급히 지퍼를 닫고 몸을 웅크렸어요. 텐트 천에 스며드는 빗줄기가 안쪽까지 비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끝까지 떨림이 퍼졌습니다. 숨결이 거칠어져서 밖에서도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잠시 후 불빛은 제 텐트를 스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혼자 있는 건 위험하다던 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경고. 그 말들이 조언이 아니라 은근한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제발 그냥 가줘. 작게 읊조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몰라. 괜히 의심만 하는 걸 거야. 그는 신분증도 보여줬잖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가 이 캠핑장을 노리는 범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만약 관리소 직원으로 위장해 혼자 온 여성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다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혼자 있는 제가 이미 그의 목표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망설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괜히 오해라면 더 큰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은 출장 중이라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잠시 문자를 보낼까도 했지만 곧 멈췄습니다. 캠핑장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다고 하면 남편은 분명 이렇게 말하겠죠. 괜히 의심하지 말고 조심해. 그 대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까도 했지만 밤길 운전이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만약 강호 씨가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더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침까진 버텨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과연 안전할까요? 그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텐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요동쳤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스며드는 긴장감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발자국이 제 텐트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텐트 안에 계신가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대답을 하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았죠.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조차 죽였어요. 심장 박동이 귀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커졌습니다. 혹시 이 소리가 바깥에까지 들리는 건 아닐까 두려웠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지퍼가 열리는 건 아닐까? 그 몇 초 동안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발자국은 곧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아주 짧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죠.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거칠게 뛰고 있었어요. 조심스레 지퍼 틈을 살짝 열어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호 씨가 다른 텐트 사이를 오가며 뭔가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순찰이라고 하기엔 그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그는 작은 삽 같은 것을 꺼내더니 무릎을 꿇고 흙을 파냈습니다. 이윽고 조그만 금속 상자 하나가 드러났죠. 그는 그 상자를 열어 안을 확인하더니 다시 조심스럽게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흙을 고르고 흔적이 남지 않도록 다져버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건 뭐지? 왜 한밤중에 그런 걸 묻는 거지?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지? 하지만 그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관리소 직원이라면 저런 일을 대낮에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한밤중에 그것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 은밀하게 하는 걸까요? 그는 수첩을 꺼내더니 뭔가를 적었습니다. 불빛 아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그의 손동작이 더 수상해 보였어요.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텐트 옆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뚝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죠. 저는 깜짝 놀라 온몸을 움찔했어요. 혹시 그도 들은 건 아닐까 숨이 막히는 듯 긴장했죠. 강호 씨가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던 그는 다시 수첩을 덮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내 손전등 불빛이 제 텐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빗줄기가 얼굴 가까이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린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텐트 천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제발 그냥 지나가요. 속으로 기도했어요. 잠시 후 불빛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수상했으니까요.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분명 관리 업무일 거야.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야.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 저건 뭔가 숨기는 행동이야. 우연일 리 없어. 혼란스러운 마음에 텐트 안에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강호 씨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한 후로는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관리 업무는 아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야겠다고요. 남은 밤을 버티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밤길 운전이 위험하긴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침낭을 말고 옷가지를 가방에 넣으면서도 밖을 계속 살폈습니다. 혹시 강호 씨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빨리 정리하고 나가자. 작게 중얼거리며 손을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급하다 보니 자꾸 실수가 났죠. 텐트 안에서 물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나쁘게도 제가 짐을 거의 다 싼 순간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강호 씨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타이밍에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마치 제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 아니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강호 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짐을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가시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들킬 대로 들킨 상황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이 시간에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강호 씨가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제가 떠나는 걸 막으려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운전 조심히 할게요. 저는 텐트 밖으로 나와서 남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강호 씨는 계속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말 급한 일이라도 생기신 건가요? 아까까지는 괜찮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집이 그리워져서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핑계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설마 당신이 수상해서 무서워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강호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정말 위험해요. 산속도로는 밤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망설이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뭐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이 시간대에는 좋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기도 해요. 강호 씨의 말에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좋지 않은 사람이라니, 그럼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까요? 그래도 전 집에 가야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텐트를 접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쉽지 않았죠. 강호 씨가 도와주면 금방 끝날 텐데 그의 도움을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역시 강호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자 혼자서는 힘들지 않을까요? 강호 씨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반응을 본 강호 씨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저를 무서워하시는 건가요? 직접적인 질문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무서워한다고 말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떠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강호 씨의 목소리에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섞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친절함과는 조금 다른 톤이었죠. 저는 텐트 접는 손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가 어디 가든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안전을 생각해서. 안전이요? 저는 그 말에 조금 언성을 높였어요. 안전을 생각한다면서 왜 이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면서 무슨 상자 같은 걸 땅에 묻고 그러세요? 순간 강호 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제가 그의 행동을 봤다는 걸 알아챈 거죠. 그걸 보셨군요. 강호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제 가면을 벗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움켜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강호 씨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분명히 봤거든요. 저와 강호 씨 사이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졌어요.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속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캠핑장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 둘만의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호 씨와 저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짐을 짊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몸이 움찔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그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도망쳐야 할까요? 이미 눈이 마주친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든 달아날 준비를 한 채였죠. 강호 씨는 제 경계심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곳에서 예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주위의 어둠이 더 짙게 내려앉은 듯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마저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3년 전이었죠. 젊은 커플이 캠핑을 왔다가 둘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수록 낮아지고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그 기억이 그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듯했죠. 저도 모르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가스 폭발이었습니다. 짧은 세 글자가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방금 전 제가 맡았던 그 낯선 냄새가 떠올랐거든요. 혹시 그때도 이런 냄새가 맴돌았던 걸까요? 강호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캠핑용 가스레인지에서 새는 가스를 몰랐고 불을 붙였다가 참사가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장면이 머리에 그려져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가 제 텐트에 왔을 때도 가스 냄새를 말했었죠. 그렇다면 그의 말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제 불안을 키우려는 걸까요? 강호 씨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은 단순히 남의 일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치 자신의 상처처럼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밤에도 순찰을 도는 겁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간절함이었죠.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 땅에 묻은 상자는 뭐예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스 감지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의문이 들었죠. 감지기라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는 제 시선을 느낀 듯 덧붙였습니다. 캠핑객들이 불안해할까봐 혹은 누군가 가져갈까봐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억지스럽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때 강호 씨는 갑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 자신은 소방관이었다고요. 신고를 받고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고
그 죄책감에 소방관 일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어깨도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아픈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머물며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제가 괜히 의심만 한 걸까요?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호 씨의 마지막 말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여자분이 혼자 캠핑 오신 분이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저 역시 혼자였고 남편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강호 씨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제 상황과 겹치는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밤바람이 텐트 틈 사이로 스며들며 피부를 스치자 온몸에 서늘한 전율이 번졌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강호 씨와 저 사이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니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악의는 없어 보였거든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늦은 시간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다니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경직시켰죠. 강호 씨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돌려 어둠 속을 바라봤어요.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발걸음은 빨랐어요. 뭔가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가슴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강호 씨 때문에 충분히 놀란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난 거죠. 혹시 강호 씨의 동료인가 아니면 정말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불빛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 안에서 여자의 실루엣이 드러났죠. 키가 작고 날씬한 체격이었어요. 그녀는 우리 쪽을 향해 거의 뛰다시피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얼굴이었거든요. 바로 제 동생 민정이었죠. 민정이는 숨을 거칠게 내쉬며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특히 강호 씨와 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제가 민정이의 이름을 부르려던 순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니 남편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민정이의 시선은 저와 강호 씨 사이를 오갔어요. 그녀의 눈에는 뭔가 불길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마치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강호 씨도 당황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민정이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는 저와 민정이를 번갈아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았죠. 민정아, 너 왜 여기 있어? 제가 물었을 때 민정이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그녀는 제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강호 씨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사실 민정이가 이 캠핑장에 나타난 것도 이상했어요. 제가 혼자 캠핑 온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게 민정이었거든요. 위험하다고 혼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왜 갑자기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민정이는 여전히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강호 씨에게는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죠. 뭔가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았죠. 강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정이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민정이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민정이가 한 말에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언니, 남편 두고 내 약혼자랑 텐트 안에 있었던 거야? 약혼자? 민정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강호 씨가 민정이의 약혼자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저는 강호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하지만 민정이의 말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침묵할 뿐이었거든요. 민정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그녀는 저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유부녀인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남편은 생각도 안 하냐고 따졌죠. 저는 억울했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강호 씨와는 우연히 만났을 뿐이고 그것도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정이는 제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주변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상황이 완전히 엉키기 시작한 거죠. 저는 어떻게 이 오해를 풀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강호 씨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민정이의 비난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았거든요. 만약 정말 약혼자 사이가 아니라면 당연히 부정했어야 하는데 그는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이 침묵이 오히려 민정이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는 것 같았죠.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밤의 정적 속에서 세 사람의 복잡한 감정이 얽히기 시작했어요. 민정이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녀는 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오면서 목소리를 높였죠.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이 모든 게 오해라고 말해도 믿어줄까요? 민정이는 강호 씨를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자신들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언니인 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죠. 하지만 강호 씨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왜 해명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정말 민정이와 약혼한 사이가 아니라면 당연히 부정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강호 씨,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그는 고개만 떨어뜨렸어요. 그 모습을 본 민정이는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이 됐죠. 봐요, 언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민정이가 승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죠. 민정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연히. 우연히요? 민정이가 제 말을 끊으며 비웃었어요. 우연히 이 늦은 밤에 텐트 앞에서 둘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언니 혼자 캠핑 왔다면서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상황만 봐서는 정말 오해받을 만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어요. 민정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더욱 화가 난 듯 했어요. 그녀는 강호 씨에게 다가가서 따지기 시작했죠. 오빠,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강호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민정아,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죠. 강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죠. 복잡한 상황이야. 복잡한 상황이라니요? 민정이가 소리쳤어요. 언니랑 무슨 관계예요? 대체 언제부터였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민정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호 씨는 관리소 직원이고 가스 냄새 때문에 확인하러 온 거야. 가스 냄새요? 민정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어요? 그것도 텐트 밖에서 둘이서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때 민정이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요. 강호 오빠랑 뭔가 있었던 거 맞죠? 정말 아니야. 그럼 증명해봐요. 민정이의 요구에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죠? 민정아,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민정이는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때 강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영 씨는 잠들었었어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저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들었다고요? 민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호 씨의 말은 완전히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마치 저와 그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민정이는 듣지 않았어요. 언니, 이제 그만해요. 민정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남편한테 말할 거예요. 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에게까지 이 일이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정아, 제발 오해하지 마. 하지만 민정이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느껴졌죠. 강호 씨도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죠. 저는 민정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남겨진 건 어색한 침묵과 풀리지 않는 오해뿐이었죠. 민정이가 사라진 뒤 캠핑장에는 깊은 정적만 남았어요. 텐트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죠.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불륜 의혹, 약혼 논란 몇 시간 전만 해도 평범한 혼자 캠핑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뒤틀려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진다면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요. 강호 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였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죠. 손끝은 허공을 더듬듯 오갔고 표정은 난처함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영 씨. 그 한마디가 오히려 벽처럼 느껴졌어요. 민정이의 약혼자라는 말 앞에서 그는 왜 그토록 애매했을까요? 차라리 단호하게 부정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을 텐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말이 부족해서 오해가 커진 것 같아요. 사과가 공허하게 들렸어요. 이미 민정이는 확신에 차서 떠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민정 씨와 정말 약혼한 사이 맞아요? 제 입에서 단도직입적인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강호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그게 복잡한 상황이에요. 복잡하다니요? 예, 아니로 답할 문제잖아요. 그 순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와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손전등 불빛에 비친 종이에는 관리소 도장이 찍혀 있었고 직원증과 신분증도 함께 있었죠.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이곳 관리소 직원 맞습니다. 전직 소방관인 것도 사실이고요. 문서의 질감, 손때 묻은 기록들, 임명장에 찍힌 날짜까지 분명 진짜 같았어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불신이 조금 누그러졌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민정 씨와는 어떤 관계예요? 강호 씨는 한참이나 말이 막힌 듯 하다가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민정이가 혼자 캠핑 왔다가 겁이 나서 도움을 청했는데 그때부터 종종 관리소를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단순히 캠핑 질문을 하러 왔는데 점점 개인적인 하소연을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저는 직원으로서 응대한 건데 민정 씨가 다르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약혼 소문은 민정이 쪽에서 퍼뜨린 착각이었겠죠.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약혼은 거짓말이란 거예요? 네. 저는 약혼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민정 씨가 주변에 그렇게 말하고 다니셨어요. 관리소 다른 직원들도 오해했을 정도니까요. 강호 씨는 손에 쥔 노트를 펼쳐 보였어요. 빽빽하게 적힌 글씨에는 점검 일정, 가스 감지 기록이 들어 있었죠. 아까 땅에 묻은 것도 정말 가스 감지기였습니다. 괜히 보이면 불안해할까봐 숨긴 겁니다. 그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마음 한켠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왜 민정 씨에게 단호히 선을 긋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겠다고, 언젠가는 제 마음이 바뀔 거라고. 강호 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은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저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꼭 확인해야 했어요. 그럼 아까 제가 잠들었다고 하신 말은 대체 무슨 뜻이에요? 강호 씨는 크게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건 정말 실수였습니다. 민정 씨가 몰아붙여서 얼떨결에 한 말이에요. 미영 씨가 텐트에서 쉬고 계셨다는 뜻이었는데 설명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이미 민정이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떠나버린 뒤였죠. 남겨진 건 저와 강호 씨,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오해뿐이었어요. 강호 씨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그가 저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였어요. 민정이가 떠나면서 남긴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남편에게 말하겠다던 그 위협이 현실이 될까봐 불안했어요. 민정이는 정말 남편한테 말할까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을 때 강호 씨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정 씨 성격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대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줄까요? 강호 씨는 제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더니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확실하게 정리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죠. 그런데 그때 멀리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누군가 오는 건가요? 긴장하며 어둠 속을 바라봤어요. 혹시 민정이가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과연 민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오고 있었죠. 가까워질수록 또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아, 정말 확실한 거야? 네, 언니.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민정이가 단호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욱 불안해졌죠. 곧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민정이와 함께 온 건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였어요. 평소 민정이와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죠.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이 너 정말 그런 거야?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정이가 벌써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일을 퍼뜨린 거였죠. 아니에요, 아주머니. 정말 오해예요. 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민정이가 옆에서 말을 보탰어요. 봐요.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민정아, 제발 오해하지 마. 오해? 내가 무슨 오해한다는 거야? 민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녀는 아주머니를 향해 돌아서서 말을 이어갔죠. 아주머니, 언니가 강호 오빠랑 텐트 안에서 함께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이 늦은 밤에요. 아주머니가 혀를 찼어요. 에휴,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혼자 캠핑 가지 말라고 했잖니. 답답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강호 씨가 나서서 해명하려 했어요. 민정이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민정이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는 말하지 마세요. 이미 다 들켰어요. 민정 씨,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예요? 민정이가 따지듯 물었을 때 강호 씨는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미영아, 남편한테는 말했니? 아주머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도 민정이 말만 듣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저한테도 변명할 기회 정도는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민정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변명이요? 또 거짓말하려고요? 거짓말이 아니야, 민정아. 그럼 증명해봐요. 민정이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언니가 정말 결백하다면 증명해보라고요. 어떻게 증명하라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무엇으로 제 결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때 민정이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차피 내일 형부한테 전화할 거예요. 민정아. 소리쳤지만 민정이는 단호했어요. 형부는 알 권리가 있어요. 자기 부인이 뭘 하고 다니는지요. 아주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래, 남편이 알아야지. 이런 일은 숨길 게 아니야.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이미 상황은 제 통제를 벗어났죠. 민정이의 집착과 오해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강호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을 뿐이었고요.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제 마음도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민정이는 아주머니를 증인 삼아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그녀의 눈에서는 확신에 찬 빛이 번뜩였어요. 갑자기 민정이가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언니, 사실 예전부터 수상했어.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부터 수상했다니 대체 무슨 말인가요?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작년에 언니가 혼자 영화 보러 간다고 했을 때도 그랬어. 분명히 누군가랑 만났을 거야. 민정아, 그건 정말 혼자 간 거였어. 제가 황급히 해명했지만 민정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휴대폰 꺼놓고 연락 안 됐잖아. 저는 답답했어요. 영화관에서는 당연히 휴대폰을 끄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민정이에게는 그마저도 의심의 근거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백화점에 쇼핑 간다고 하고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됐어. 그날은 정말 쇼핑하느라 바빴어. 혼자서? 그렇게 오래? 민정이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머니도 거들어서 혼자 쇼핑하는데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게 이상하다고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쇼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일상적인 행동들이 모두 범죄의 증거로 둔갑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언니 표정도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야. 무슨 표정? 모르겠어. 그냥 다른 사람 같아. 민정이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언제 다른 사람 같았다는 거죠? 민정아, 너 지금 뭐라는 거야? 과거 일까지 들춰가면서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민정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범죄자가 아니라 불륜녀로 만드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민정아, 뭐야? 사실이잖아. 언니, 형부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뭐야?
민정이가 강호 씨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강호 씨는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그의 침묵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았죠.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실망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에휴, 미영아. 내가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저를 어려서부터 봐왔던 분인데 이제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언니는 예전부터 그랬어. 남자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유부녀가 그러면 안 되지. 선을 넘으면 안 되지. 민정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반박했어요. 선을 넘었다는 증거라도 있어? 지금 이 상황이 증거야. 민정이가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설명하려고 해도 믿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 민정이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언니, 솔직히 인정해. 강호 오빠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뭔 소리야? 아니면 왜 이렇게 끝까지 부인해? 민정이의 논리는 이상했어요. 부인하는 것 자체를 죄의 증거로 보고 있었거든요. 민정아, 내가 너무 나간다. 내가 나간다고? 언니가 나간 거지. 자매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여전히 민정이 편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 그게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할 게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밤은 더욱 깊어갔고 오해는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정이의 끝없는 의심과 아주머니의 실망 어린 시선, 그리고 강호 씨의 답답한 침묵까지 모든 게 저를 질식시키고 있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 나오려고 했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해. 제가 큰 소리를 냈을 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소리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조용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민정아, 넌 정말 미쳤어. 언니가 미친 거지. 민정이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자매 간의 감정이 완전히 폭발한 순간이었죠. 넌 왜 이렇게 됐어? 언제부터 이렇게 의심 많고 집착하는 사람이 됐어? 제 말에 민정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도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죠. 집착? 내가 집착한다고? 그래, 집착이야. 강호 씨가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따라다니고 약혼했다고 거짓말하고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정이는 그 말에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주머니도 놀란 듯 민정이를 바라봤죠. 거짓말이라니.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호 오빠 말해봐요. 우리가 사귀는 거 맞잖아요. 하지만 강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드디어 확실하게 대답한 거였죠. 민정 씨,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 말에 민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연인 관계로 발전할 생각이 없다고요. 강호 씨의 단호한 말에 민정이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럼 나는 뭐야? 민정이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저는 갑자기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민정이가 잘못했다고 해도 동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아주머니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민정아, 그럼 내가 거짓말한 거야? 아니에요. 저는 정말 민정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민정아,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건드리지 마. 민정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민정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강호 씨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죠. 오빠, 정말 그래요? 나한테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죄송해요, 민정 씨. 강호 씨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어요. 민정이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밝혀서 제 결백은 증명됐지만 민정이가 이렇게 상처받는 걸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민정아, 괜찮아? 제가 다가가자 민정이는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언니도 알고 있었지? 뭘? 강호 오빠가 나를 싫어한다는 거. 민정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정이한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어요. 왜 말 안 해줬어? 민정아, 언니까지 나를 바보 취급한 거야? 민정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제가 민정이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건 맞았으니까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에휴, 이게 무슨 일이야.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억울한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민정이가 더 불쌍해 보였거든요.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모든 사람의 감정이 폭발한 후의 허탈함이 느껴졌어요. 민정이가 주저앉아 흐느끼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어요. 강호 씨는 죄책감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아주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에휴, 이런 일에 내가 왜 끼어들었나 몰라. 그녀는 민정이를 내려다보며 안타까워했어요. 민정아, 이건 너희 가족일이니까 언니랑 잘 얘기해봐. 아주머니는 이만 들어갈게. 아주머니. 민정이가 고개를 들었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미영아, 너도 동생 마음 헤아려줘. 그리고 남편한테는 알아서 잘 설명해. 아주머니의 발걸음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이제 정말 세 사람만 남게 된 거죠. 침묵이 흘렀어요. 민정이의 흐느끼는 소리만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저는 동생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강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새겨져 있었어요. 민정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을 때 민정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언니, 나 정말 바보 같지?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정말 바보야. 혼자서 착각하고, 혼자서 상상하고, 민정이가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서글펐죠. 강호 씨가 무릎을 꿇고 민정이 앞에 앉았어요. 민정 씨, 정말 죄송해요. 왜 사과해요? 오빠 잘못이 아닌데. 민정이의 말에 강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애매하게 넘어간 제 잘못이에요. 그래도 오빠는 나한테 여러 번 말했잖아요. 내가 안 들었을 뿐이지. 민정이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저는 민정이 옆에 앉았어요. 민정아, 미안해.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언니가 뭘 미안해? 내가 혼자 난리친 건데. 그래도 동생이 힘들어하는 걸 알았으면 도와줬어야지. 민정이는 제 말을 듣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나 정말 창피해. 온 동네에 거짓말한 것도 그렇고 언니한테 불륜녀라고 한 것도. 민정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잠시 후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언니, 응?
내가 강호 씨랑 안 사귄 건 그렇다 치고 진짜 텐트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지?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민정이가 자신의 착각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저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었던 거죠. 민정아,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강호 씨는 정말 관리소 직원이고 가스 냄새 때문에 온 거였어. 그리고 내가 텐트에서 쉬고 있었다는 건 그냥 말 그대로야. 민정이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실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정말, 정말이야. 맹세할게. 저의 확실한 대답에 민정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야 민정이가 완전히 믿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다른 걱정이 얼굴에 떠올랐죠. 강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문 말이에요. 그의 질문에 저와 민정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주머니께서 다른 분들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리고 남편분께도 연락이 갈 것 같은데요. 아, 맞다. 형부. 민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퍼진 소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정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해명해 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니까.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책임감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강호 씨의 말에 저는 고마웠어요. 적어도 도망가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한번 퍼진 소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으니까요. 밤바람이 더욱 차갑게 불어왔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걱정을 안고 고민에 빠져 있었죠. 폭풍은 잠시 멈췄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각자의 걱정에 잠겨 있을 때 강호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저와 민정이는 동시에 그를 바라봤어요.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건가요? 이미 충분히 복잡한 상황인데 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죠? 강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미영 씨, 사실 저는 우연히 오게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강호 씨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그 착하고 미안해하는 모습과는 뭔가 달랐어요. 캠핑장 예약자 명단을 미리 봤거든요. 그때 미영 씨 성함을 보고 민정 씨가 항상 얘기하던 언니구나 싶었어요. 민정이가 깜짝 놀라며 강호 씨를 바라봤어요. 오빠, 그게 무슨... 그리고 실제로 만나보니 강호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죠.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강호 씨, 무슨 말씀을... 솔직히 말하면 사랑에 빠졌어요. 강호 씨의 고백에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민정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가스 냄새는 정말 났어요. 하지만 그걸 핑계 삼아서 접근한 거였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던 거죠. 저는 뒤늦게 제 직감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텐트 주변에서 얼쩡거렸던 거예요. 기회를 노리면서요. 기회를 노렸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미영 씨와 가까워질 기회를요. 강호 씨의 말에 민정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오빠, 지금 무슨 소리예요? 민정아, 미안해. 하지만 언니가 너무 예뻐서. 미쳤어요? 민정이가 소리쳤어요. 자신이 짝사랑했던 남자가 언니에게 집착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강호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실제로 시도도 해봤어요. 시도? 연인으로 발전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영 씨가 저지하셨어요. 저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강호 씨가 제게 너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던 순간들이요. 그래서 물러선 거였어요. 강호 씨의 고백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느꼈던 불안감이 전부 옳았던 거였죠. 그런데 민정 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남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미 유부녀라는 걸 알았지만 혹시 괜찮다면 만나보자고 유혹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다만 전부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이죠. 강호 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나는 뭐였어요? 민정아, 미안해. 하지만 애초에 너한테는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없었다고? 민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이제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어요. 강호 씨는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접근한 거였고, 민정이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요. 강호 씨,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을 때 강호 씨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 씨, 한 번만 기회를. 안 돼요. 절대로. 제 거절에 강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 민정이가 제 앞으로 나섰어요. 오빠 언니가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그래요? 민정아, 넌 빠져. 안 빠져요. 언니는 제 언니예요. 민정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뭉클해졌어요. 동생이 저를 지켜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강호 씨는 그 모습을 보더니 포기하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과연 이렇게 쉽게 포기할까요? 강호 씨가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럼 정말 가실 거예요? 제가 확인차 물었을 때 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가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다시 돌아섰어요. 그런데 미영 씨,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소리쳤을 때 민정이가 제 앞으로 완전히 나섰어요. 오빠, 그만해요. 언니가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그래요? 민정아, 넌 상관없어. 강호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상관 있어요. 언니는 제 가족이에요. 민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빠 같은 사람한테 넘겨줄 수 없어요. 민정이의 말에 저는 뭉클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의심하던 동생이 이제는 저를 지켜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민정아, 언니 괜찮아요. 이런 사람한테 당할 언니가 아니잖아요. 민정이가 저를 돌아보며 웃었어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의연한 모습이었어요. 강호 씨는 우리 자매의 단합된 모습을 보더니 결국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 끝인가 보네요. 네,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호 씨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쉽네요. 그리고는 정말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떠난 것 같았어요. 민정이와 저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민정아, 고마워. 뭘 고마워해요? 당연한 거죠.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진짜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의심했죠? 아니야, 너도 충격받았을 텐데. 저는 민정이를 꼭 안아줬어요. 동생도 저를 꼭 안아줬죠.
언니, 나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도 없었다니. 민정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다행이야.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면 더 아팠을 거야. 제 말에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차라리 이렇게 본색이 드러나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거든요. 언니, 형부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사실대로 말할 거야. 숨길 게 없으니까. 아주머니한테도 해명해야겠어요. 그래, 같이 가서 설명하자.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텐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고 억울했는데 결국 민정이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언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무슨 일? 언니 의심하는 일. 나 정말 반성했어요. 민정이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래, 우리 서로 믿자. 네. 모든 짐을 정리하고 차에 실으면서 저는 뒤돌아봤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악몽 같았던 캠핑장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언니, 혹시 또 캠핑 올 거예요? 민정이가 농담처럼 물었어요. 글쎄, 다음에는 너랑 같이 와야겠다. 정말요? 좋아요. 민정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차를 몰고 캠핑장을 떠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 텐트에 들어온 큰 남자. 내가 감당 못해 밤을 샌 건 공포도 불륜도 아니었어요. 거짓된 마음이었죠.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가장 소중한 건 지켜낼 수 있었어요.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믿음이었습니다. 민정이와 저는 이제 정말로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떤 오해나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우리 마음은 따뜻했어요. 해시태그 아우트로 마무리 멘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강호 씨를 의심했던 미영 씨의 직감이 결국 옳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민정이처럼 일방적인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셨는지도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